자, 작년에 6월 이후에는 이제 현대차 위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아, 기아의 기준이, 응? 기아의 기준이 작년 6월 이후로 기준 잡으면 이제 뭐 7월인가요? 여기서부터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기아도 같은 자락으로 다 올려놨고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위치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도 사실 뭐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기아하고 똑같은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지금 기아는 55%뭐 60%까지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폭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40% 정도 올라왔다 눌림폭에 그 차이가 커져 버렸어요. 지금 최근 또 며칠 사이에 또 그 40% 올라왔다 눌림폭에. 근데 그렇게 이제 디커플링 돼 있는 이상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동반적인 흐름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최소 범위가 지금 기아의 기준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여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 24만 5천 원, 뭐 25만 원 수준. 24만 5천 원, 25만 원? 그래요? 여기? 오케이. 요 정도. 그러니까 아까 기아에서는 이제 몸통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명목 가격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럼 현대차가 25만 원 갈까 못 갈까? 무조건 간다 봐야죠. 미친 듯이 간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냥 차트 하나 그려놓고 끝내주죠. 뭐 요따고 얘기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혼나요. 그거는. 응?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난리 나죠. 결론은 거래대금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정을 잡아야 된다고 치면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이것도 이제 뭐 현대차 우리 그 혹시 현대차 PPT 있나요? PPT 있으면 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있겠다 그죠? 있잖아요. 우리 있어. 현대차가 이제 변동이 크게 나왔던 날이 언제? 예를 들면 5월 10일이라고 치면 아마 5월 10일 원고에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지금 PER, PBR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명신산업보다 얘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얘가 옳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다만 어디 이상한 종목 뭐 변동성 종목 막 붙잡아서 쫓아가시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얘가 낫다라는 거죠. 명신산업 그나마 막 어디 그냥 거래도 없는 거 뭐 이슈 불거졌다 막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 현대차의 이 기준의 이 PER, PBR이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이에요. 기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평가의 기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오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명신산업조차도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저평가입니다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얘네들은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윤정도 앞에서 어설픈 종목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저평가라서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준다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저평가 종목의 기준에 우리가 2차 전지 1월 26일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2월 1일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2월 8일 에코프로부터 해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때도 IT 자동차의 비중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하반기 기준에 IT 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얼마 올랐어요? 25%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25% 이상 올랐다고 하이닉스가 농담해라. 올해 들어서 비중 20%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7월 이후에 그러니까 120% 수익인 거예요. 2차 전지가 80만 원 찍고 밀렸는데도 매매를 안 잡아놓고 그대로 그냥 뒀을 때 그대로 뒀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기준에서요 그럼 54%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82만 원 찍고 차익 실현 다 하고 또 한번 단기 들어가서 또 차익 실현하고 SM 14만 7천 원 차익 실현하고 그거 하나도 포함 안 시켜도 그냥 이대로 매매 안 했다고 쳐도 55%예요. 그 비중이 하이닉스 16%, 21%, 현대차 16%. 그리고 올해 들어서를 한번 보자 이거야. 주력 포트폴리오입니다. 23년 22%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계좌가 최소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하이닉스 15%, LG화학 15%, 현대차 15%. 1월에 장이 안 좋았잖아. 1월 중순 이후에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갖고 있고 현대 로템을 갖고 있다 해도 포스코 퓨처엠의 77%의 비중이 낮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2월부터 해서는 비중을 확 늘리죠. 어디?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형제들, 또 포스코 그룹주들. 그 흐름의 이 수익이
응? 22%인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이 기준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응? 그리고 현대차 이 두 종목만 갖고 왔어도 얼마? 계좌 수익이 30%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2차 전지를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잖아.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돼 있어야 돼. 2월달 이후에 얼마야? 46%예요. 2월달 이후에 왜? 2차 전지 비중 확 늘렸으니까. 근데 여기도 그렇게까지 늘려진 것도 아니야. 25%. 그죠? 2월 기준에 25%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2월 1일부터 에코프로비움 8% 올라가고 할 때 막말로 미친 듯이 샀잖아요. 얘 20%. 그리고 지금은 이제 LG전자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합쳐서 30%잖아요. 그죠? 얘가 동네 창피하게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2%여도 2차 전지 집중력으로 이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대차 비중, IT 비중 합산해서 50%를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저수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3월 17% 그때 기준에 20% 현대차, IT, LG전자, 하이닉스 30%의 비중. 또 4월 마찬가지. 비중 보시란 말이에요. 현대차의 비중, 하이닉스, LG전자의 비중. IT 자동차를 40, 50%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까지 기준에 이번 달 전월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손실이지만 요거는 월말까지 충분하게 수익 낸다고 봐요. 비중 현대차 30% 채울까 고민했었죠. LG화학, 포스코퓨처럼 지난달 말 대비해서 2차 전지 남들 곡소리 나고 있을 때 우린 적절하게 비중 조절했고 압축했고 남들 포스코, 엠텍, 코스모화학 50%씩 빠질 때 그나마 일정 범위 방어했고 IT 못 간다 생각할 때 움직임. 제일 아쉬운 게 이제 현대로템하고 HD 현대인프라코 어제 두들겨 맞아서요 그러는데 요건 뭐 충분히 돌린다 봐요. 거기에 여기에는 엔터주들 수익도 하나도 없어. 그 겸손을 떨고도 이 수익이야. 지금의 기준의 현대차의 기준의 흐름을 오늘날 지금에 와서 뭐 대박 나셨죠. 뭐 올해 들어서만 40% 올랐네. 기아 50% 올랐네. 60% 올랐네. 이런 뻥쟁이들의 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신사람 1시간 녹화할 때 저평가 아닙니다. 차익 실현할 땐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뭐 별의별 명신사람 23,000원이야. 매수 강도 슉슉슉 들어오네. 슉슉슉슉슉슉. 까부는 거 봐요. 윤정도. 응? 현대차의 기준에 지금 저평가냐고 아니냐고. 저평가입니다. 더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1위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더 많아요. 현대차가. 근데 시가총액이 7이야. 때려 사야 돼, 안 사야 돼? 눈 감고 그냥 막 사야 되는 거예요. 비중 얼마? 최대 30%까지. 예? 그리고 5월의 포트에서도 30%를 채울까 말까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잖아요. 윤정두가. 그냥 하루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드릴게요. 이런 뻥을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올해 영업이익입니다. 13조 넘기는 종목이 없어요. 10조 넘기는 종목이 2개뿐이 없어요. 올해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10조 넘기는 것도 2개뿐이 없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 흐름을 시가총액 7위에 놓여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자력으로 4위까지 올라온다고 그랬고 하이닉스하고는 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 합산을 하면은 23조의 영업이익이 에? 아니 LG에너지 솔루션 비교가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래서 비중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채우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나올 때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 이후에 특히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금액 기준 순매수 1위, 하이닉스가 2위, 기아가 3위인데 하이닉스하고 기아하고 또 시가총액 차이가 2배 가까이 나잖아요. 매집 금액은 비슷해. 응?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에 매집 강도가 들어오는 거는 뭐다? 전부 현대차, IT 이런 거예요. 5월 12일에도 현대차 사세요.
응? 5월 15일에도 현대차 사세요. 메뉴에 있잖아, 메뉴에. 이거 시가총액 순위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16일에도 현대차 사세요. 17일에는 하이닉스 사세요. 18일에는 또 뭘 사라고 해놨어요. 오늘 하이닉스 사세요. 현대차는 사야지. 컨센서스가요. 단 한 번도 하향된 적이 없어요. 계속 상향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잖아요. 금리를 뭐 가파르게 올리네. 경기가 침체가 되네. 뭘 침체가 돼. 둔하지.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게 역사상 없던 유례가 없던 일인데 그렇게 올릴 정도로 경기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현대차의 국내 내수 판매는 일부 감소가 됐는데 해외 쪽에서 일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전체는 증가입니다. 3분기까지는 전체에서 소폭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도 영업이익 실적 뭐 전부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실적 수익 범위 이런 부분을 왜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못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지겨워서 못 가져가면 되겠어요? 지금의 기준까지의 흐름은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뭐 7위짜리 종목인데 조단위 거래대금 터져도 모자랄 판에 거래대금 없이 질금질금 올라가잖아. 대신에 주봉 보여드릴 때 놀라지 마세요. 주봉 보여드릴 때 놀라면 안 돼요. 약속해요. 지금 한 달에 6천만 주가 터지면 하루 평균 얼마 300만 주가 터지는 거죠. 그래봐야 6천억 분이 안 돼요. 에코프로가 하루에 2조 6천억씩 터졌는데 얘가 300만 주 터져봐야 평균 300만 주면 6천억 분이 안 돼. 그럼 하루에 1조 터졌다가 5천억 터졌다 이렇게만 돼도 되죠. 그러면 그 가능성이 주가가 쭉쭉쭉 땡땡땡 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잘하시고 그냥 어설픈 뭐 OCI가 실적 대비 저평가 그런 말같지 않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실질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향 전기차에서의 강세 부분 여러 가지 무슨 뭐 IRS의 피해를 봐 얘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무슨 IRS의 피해를 봐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인가? IRS의 피해를 왜 봐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진보 쪽에서 우리도 보수랑 똑같이 강한 미국을 보여줄 수 있어. 중국 때릴 수 있어. 야 중국 물품 쓰지 마. 거기다가 자동차도 전기차 보조금 개뿔 안 줄 거야. 우리 강하게 나갈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끝나고 나서 중간 선거 딱 끝나자마자 끝나기 전부터 야 리스 차량 있지? 4업용 리스 차량 보조금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현대차 기아만 안 줬냐고. 그거를 정치권에서 들고 나와서 뭐 바이든 대통령 하고 경리선 회장 어깨 툭툭 치고 가더니 배신 때렸다고 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70개 넘는 그 차량 품목 중에서 대부분의 보조금을 없앤 거예요. 북미 생산 라인의 차량 빼고는. 그 부분은 현대차 기아한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쪽이 그 당시에 닛산 정도, 일본의 닛산 정도하고 닛산에서 2개 차량 그리고 이제 그 폭스바겐이었나요? 근데 그거를 무슨 정치권에서 굉장히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 그거를 뭐 엄청난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런 조정이 나오면 힘겹지만 주봉으로 놓고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잡아당겨 줄 때 돌아가고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감 갖고 이걸 사야 됩니다라고 보셨잖아요. 비중 계속 20% 이상 개별 기준에 30%씩 잡아드리는 거. 그러면서 매번 설명드릴 때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이 수급 범위에 놓여져 있는 저 고점의 위치만큼은 무조건 다 잡아 돌린다. 응? 시간이 좀 일부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은 이 엄청난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흐름이 요 자락을 못 넘기고 있었잖아요. 20만 2,500원. 20만 3,000원인가요? 이 자락을 못 넘기고 있었잖아요. 이 자락. 20만 3,500원? 20만 4,000원? 얼마야? 3,500원이라고 할까요? 저 앞에 부분? 오케이.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이 7월 달부터 봐야 되죠. 이거를 지금 0047 7월 달부터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3,500원. 이 흐름에 이 수급범위 이거를 왜 놓치냐 이거를 어? 미국의 IRA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말 같지도 않은 그게 왜 얘한테 문제가 되냐 이거지. 아무런 문제 없어 개뿔이나. 다만 이제 수급 논리죠. 근데 수급 논리에 있어서도 대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면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품절주라는 건 이런 게 품절주입니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 매물벽이 있어요. 요고점을 넘겨야 얼마를 갈 거고요. 아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왜 자꾸 현혹되세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툭 치고 가잖아요. 수급 들어오니까. 대형주는 그러니까 소형주 기준에 예를 들어서 소형주 기준에 뭐 바이오니아가 얼마 전에 하한가 맞았어. 그럼 하한가 맞을 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 떠넘기는 물량이 매물이 되겠지. 얘는 물량이나 개뿔 여기서 요만큼 물량 이게 뭐 몇 퍼센트나 돼.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해서 자꾸만 매물벽이 있네. 여기 지금 이거 부딪혀서 이 꼴이 다린 거야?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누적 수급 범위를 상상을 초월하는 이 누적 수급 범위를 올해 들어서만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아까 안 보셨어요? 1위죠. 1위란 말이에요. 1위. 1위의 그 수급 범위의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대차도 PPT 만들어 주셔야 돼 우리. 그렇게 해서 낯장 파일에서 이제 그 뭐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군들의 기준. 그 1위가 현대차잖아. 3위가 기아잖아. 지금 차트 올려드리면은 그거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기아 수익률도 올려드려야 되고 한 번씩 더.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의 현대차의 이 주봉의 기준의 이 흐름, 매집에 대한 이 흐름, 아까 금액이 얼마에 농담이 아니라 이런 금액들이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드려야 돼. 항상 윤정도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 로템의 경우에 사실 JP모건 모건 스탠레이가 지분 신고까지 나올 정도면 그러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 너무 집중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 매수 들어올 땐 좋은데 거래가 급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고르게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뭐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연기금 쪽에 이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지금 제가 이거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재가상 안 보여. 현대차의 주식수 몇 주라고 그랬어요? 2억 1,30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윤정두가 리딩하는 종목, 그 리딩하는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식수를 알아야 시가총액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주식수를 알아야 770만 주에 대한 저 물량에 대한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집을 했느냐. 그럼 명신산업 시가총액 이제 뭐 1조 넘겨갖고 있는 5,250만 주짜리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조 한 2, 3천억? 그런 종목에서 3.3% 매수한 거하고 현대차의 매집 규모 같아요? 전혀 다르지. 기아의 매집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지. 유통 물량도 제한적인 종목군 극대형주에서 저러한 금액만의 기준이 아니라 저 정도의 저러한 저 엄청난 매집의 규모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22년 3월 20일부터 현대차 이 당시의 기준의 기간의 매집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의 기준은 뭘로 잡아야 돼요? 23년 05월 17일 어제 것까지의 기준입니다. 오늘 뭐 전략은 8일이고 그렇게 해서 13시 10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되면은 뒷부분 안 보시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도 이렇게 계속 듣게 된다고. 그러면서 쇠뇌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현대차를 사야 되는구나. 내가 명신산업 오늘 변동성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거래대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터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에서 터져주니까 움직이는구나. 순간적으로 변동성 종목 이렇게 포착돼서 움직일 때 따라붙어서 단기 수익도 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려 봐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들으시냐고. 이거를 다 공짜로도 다 올려드리는데도 안 들으시죠. 전화하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혜택 드릴 테니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 좀 오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계에 교육 단타방 있으니까 이쪽도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계에서 포착되는, 현대차는 포착 안 돼요? 하이닉스 포착 안 돼? 다 돼. 그 기준에서 수익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현대차의 매집에 대한 규모 23년 1월 02일부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앞전에 수급도 있지만 23년 05월 17일까지의 기준에, 그러면 여기가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아마 설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작업해서 올려놔 드려요. 이것도 PDF 파일 아까도 올려드렸단 말이야. 이것도 한번 PDF 파일 또 드려요. 어제 포트폴리오 전략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보면은 올해 들어서야 언제요? 17일까지 다 써있죠. 얼마예요? 순 매매 수량 780만 주 매수야. 반올림해서 매매 금액 얼마예요? 약 1400이 아니지, 1조지. 1조 4천억을 매수했어. 3%. 농담이 아니라 저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기준도 아니고 1조, 작년 그 기준에서 막 매수했던 그 수급보다 더 뛰어난 1조 4,040억 정도, 38억 기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를 최근에 전략 꾸릴 때 형성해놨던 그 기준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월 02일부터 17일까지 몇 주? 700, 지금 그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779만 6천 주니까 780만 주가 되겠네. 반올림해서. 그죠? 780만 주. 나누기.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 명신산업이 3.37인데 같은 비슷한 기간에. 그럼 누가 유리한지 보세요. 명신산업 사지만 비중을 누굴 채워? 현대차, 기아를 채우는 거예요. 780만 주 나누기 2억 1,300만 주 해주면 3.66. 누가 유리해? 3.66이 유리하지 3.37보다. 거기다가 금액이 우리나라 순매수 1위야. 1위. 아, 이거 보셨잖아. 윤정도가 뻥쳐요? 거짓말해? 오늘도 수급 들어왔겠지. 기아하고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근데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모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액 기준으로 얼마야? 금액 기준으로도 봅시다. 금액 기준으로 매직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매직 금액 기준으로 1조 4,380억 상장을 줘. 매직 금액 10배죠. 1조 4,380억 81억.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매수 평균 단가 보면 되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프리미엄 얼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매집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집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 다 올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안 보여드리고 여기서 봅시다. VIP 방에 이제 희한하게 VIP 방은 대화가 별로 없으신데 이렇게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HLB 일단은 정리하시고 지금 저점이 계속 깨진 상태니까 정리하시고, 오늘 기준에 이제 명신산업을 자동차 전체적인 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으니까 정리하신 물량은 그쪽으로, 명신산업 변동성까지 같이 볼 거니까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제 그러니까 HLB 윤정도가 혼나야 된다니까.
1% 교육용 문자도 그런 건 발송하면 안 되는 건데 15% 이상에서 이 정신 나간 윤정도 혼날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여기는 매집 자리 안 올려놨네. 좀 이따 매집 자리 올려놓으세요.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매집에 대한 규모의 기준에서 도서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2008년도 2권짜리 ELW 자료의 주력주에 대한 교육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신뢰도가 높은데 얘는 1조야? 2억 1,300만 주짜리면 얼마예요? 42조, 43조잖아요. 43조짜리에 3%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고. 1조 4천억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순매수 1위,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산 종목, 하이닉스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LG화학보다도, 삼성 SDI보다도 시가총액 7위거든요. 가장 많이 사서 시가총액 7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평균 단가도 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매집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거 지금 잘라서 넣어놨죠. 지금 주봉. 다 잘라 넣어놔야 돼. 이것도 맨날 캡처해놓고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한계가 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이야. 현대차의 기준에 23년 01월 02일부터 23년 05월 17일까지 이 매집의 규모, 외국인 앤드 기관 매집 금액 기준 1위에요. 매집률로는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또 있죠. 그리고 매집 단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명신산업 훅 하고 던져진 물량이 한 몇 주예요? 2만 주를 기계적으로 던져서 22,500원의 물량이 체결이 됐어요. 문자를 하나 발송을 하고 마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부분은 명신산업에 22,500원에 7.5% 비중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이제 10% 비중을 채우는 거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 2.5% 추가, 7.5% 편입. 그렇게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비중 이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차 편입이 좀 촘촘하게 들어갔는데, 촘촘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일단 어찌됐건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체 추이 부분 아까 1시간 정도 녹화해 드린 거 그 내용 설정해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자동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22,500원, 22,700원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비중을 너무 뭐 무조건적으로 또 확대하는 건 안 돼요.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오늘 22,875원입니다.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나쁘지 않다. 오늘 기준의 편입의 설정 범위가. 다시금 거래가 제한적으로 오후장에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으니 일단은 어떻게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기다리셔도 돼. 비중 있으신 분들이 위로 막 따라붙으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 매매 사인을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한 번 더 올려드리고요.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기준에 어제까지의 기준에서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18만 3,500원,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아니, 순매수 1인데 금액 기준 1조 4천억 순매수 1인데 매집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10% 수준이다.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냐고. 18만 3,600원. 그러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20에서 30%를 들어 올려야,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들어 올려야 어떻게 된다? 그들도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뭐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빠져나가는 기준은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 거고, 22만 원이 1차 목표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계속 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까지 매수해놓고 여기서 멈춰있어? 꾹꾹 눌러놓고 매수한 것뿐이 더 돼요. 이게 매수하면서 집어 들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23만 8,700원인데 24만 원. 왜? 더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2차 목표 기준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기아는 기아대로 나중에 한번 또 잘라서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현대차대로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매직 규모,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4월 말에 이 거래량도 200만 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래요. 눈이 부시게 멋들어지죠. 눈이 부시게 멋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잠깐 말 같지도 않은 IRA에 참 거기에 물량 다 털리고 그러면 안 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거는요.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상관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거래 둔화되고 수급 꼬이고 그럼 잘라내셨다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변동성 매매하는 종목에 있어서 칼같이 지켜드리잖아요. 대신에 주력의 포트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처를 해나가는 기준점을 설정해서 권해드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2차 전지가 아니라는 설정 범위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기준은 편입, 비중 확대, 전부 다 가능한 위치로. 그리고 현재 기준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그리고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주봉의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 부분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갈 수 있다. 추이 추세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작년 뭐 7월 이후의 주봉인데 이 주봉의 흐름에 있어서 뭐 12월경부터로 설정을 잡아도 돼요. 그리고 좀 짧게 잡을까요? 올 3월, 뭐 4월 얘도 빼버리고 목표 주가 설정하는 거니까 4월 너무 좀 그림이 안 이쁜가? 3월, 2월, 1월 뭐 어떻게 잡아드릴까?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에 대한 기준에 갭이 뜬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세진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갭에 대한 설정 범위 목표 주가를 가져갈 때 지금 갭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고 또 요 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을 잡아줄 거냐? 뭐 여기 기준 잡으면 되지, 위에 거. 그럼 밑에 거의 기준에서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은 요 갭이 나온 요 라인을 의미 있는 저점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단계의 그 고점은 이미 돌파를 시켜놨죠. 그럼 결론은요, 이 단계 그리고 저 맨 밑에 16만 7천 원의 단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월 3일 저점의 기준을 그거를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요 다음 날의 갭 부분이 중간을 빼주고 요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의미를 부여해도 돼요. 19만 원 기준하고 16만 7천, 19만 7천 원, 16만 9천 원, 뭐 딱 좋네 계산하기도. 그럼 어떻게 돼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단순하지. 3만 원 아니에요 여기서. 22만 7천 원 아닙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결론적으로 이 그 조금 전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은 여기도 이제 주봉인데 여기는 급진갭이 됩니다. 급진갭이 돼요. 급진갭이 되고 현대차 기준의 주봉 급진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거 다 설정해 드렸으니까 차트에 글씨 안 예쁘니까 한 번만 차트에 글씨 좀 넣어주세요. 상단 가격이 19만 7천 원. 그죠? 하단 가격이 얼마예요? 16만 7천 원. 2월로 잡은 거예요. 뭐 1월로 잡으시면 더 높아지죠. 그러면 19만 7천 원 마이너스 16만 7천 원이면 얼마? 뭐 얼마긴 얼마야. 3만 원이지. 3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만 7천 원 곱하기 플러스 3만 원이면 그럼 뭐 대략적으로 22만 7천 원인데 23만 원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뭐 7천 원 뭐 이렇게 딱딱 뭘 해. 그냥 23만 원이지.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월까지로 땡긴다. 올해 전체로 놓고 보겠다.
저쪽 부분 아쉽지만은 이렇게 따지면은 15만 4천 원이 돼요. 그럼 15만 4천 원에 대한 기준점 여기도 조금 내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어찌 됐건 뭐 그럼 얼마야? 4만 3천 원? 와우. 4만 3천 원이면 정확히 24만 원이네. 그럼 이걸로 합시다. 이왕 하는 거 그냥 막 확 그냥 막 그냥 올해 전체로 그냥 기준 잡아서 자 15만 4천 원. 그럼 얼마예요? 4만 3천 원이죠. 그럼 얼마야? 딱 24만 원 나오네 그냥 깔끔하게. 그잖아요. 별거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함이다.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1차적으로 저 구간도 설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의미 있는 저점을 이렇게 잡을 거야. 요 자락을 의미 있는 그 바로 저점으로 바로 밑에 저점으로 잡을 거야.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세요? 뭐 나는 여기를 잡을 거야. 혹은 요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뭐 누가 말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고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양봉으로 형성돼 있으면 그러면 음봉이 아닌데 왜 팔아요? 거래 뭐 빵빵하잖아.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 뭐 추이 추세 좋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주봉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눌려져 있을 때 거래 둔화돼 있고 나쁘지 않아. 그리고 변동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음 주 기준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기준에 갭상승이 나와주면 또 갭에 대한 목표치가 또 위치가 또 바뀝니다. 거래를 다음 주에 터트려 주고 움직임 주면은 다음 주에 움직임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5MA, 20MA 거래량 이거 넘겨요 못 넘겨요? 넘기겠지. 왜?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좁은 공간에서의 기준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의 전체적인 그 부분까지를 다 잡을 수 있다. 아시겠죠? 기준점 잡는 거에 설정 범위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종목 검색기 변동성 종목에 대한 또 교육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제처럼 종목이 막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 종목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 터져 있는 대형주가 제한적이에요. 극대형주의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뭐 포스코퓨처 오늘 막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는 솔직히 아니고 거래대금 안 나와. 다른 종목 같았으면 꼬리 달리는 순간 차익 출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흐름 기준에서 일단은 서울반도체도 거래대금 터졌지만 음봉이라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날은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교육도 해드릴 텐데 결론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대처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들으시고 나는 직장 다녀서 이렇게 못 들어요. 야간에 들으시고 주말에 들으시고 그래도 난 직장 다녀요 사업해요. 접속하시고 싶을 때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트 구성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기준만 잘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무리수 없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만 기준 잡혀도. 그래서 전화 지금 하셔서 기준 잡으시고요. 검색기 하여간에 활용하십시오. 대형주 기준에서든 뭐 검색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위치시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기 활용하셔서 교육받으시고 단타방 여기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